안녕하세요. 종로학원 영어 강사 김형태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또 한 번의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 삼수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루어진 전국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시험 치르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대략 30여 일 정도 됩니다. 영어라는 과목은 다양한 활용도가 가능한 과목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시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 충족 요건으로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 다른 과목과는 달리 나의 점수가 곧 등급이 되어지는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전략적 문제풀이를 통하면 전략적 문제풀이를 열심히 연습을 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등급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늘 해설 강의에서는 양으로 가지 않고 주요 유형마다 우리가 남은 세월 어떻게 공부를 해 갈 것이냐에 집중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유형부터 한번 볼게요. 21번 유형은 밑줄친 어구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 다소 새로워진 유형, 다시 말해 보다 신유형이고, 학생들마다 또는 선생님들마다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밑줄친 여기까지 있는 이 어구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줄친 이 어구의 의미가 뭐다? 밑줄친 어구의 의미가 뭐다? 이 5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 밑줄친 자리를 무엇이라고 놓고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어차피 빈칸에 들어갈 말 그거 찾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 밑줄 어구가 선생님이 왜 이제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자고 하냐면 이 밑줄 어구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때와 해석을 하지 못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지금 문장 보시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뭐 물 한 주전자 끓인다. 미디엄이 뭐냐 이거죠. 히트가 뭐냐 이거죠.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걸 딱 보고 중불에서 물 주전자 한 주전자를 끓이는 것, 이 느낌을 바로 잡는 학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구에다가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무엇으로 한글로 메모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쯤에 빈칸이 있는 거예요. 이쯤에. 그러면 밑줄 어구니까 밑줄부터 분명히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은 왜 밑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어떨 때? 웬 이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따라서 웬 이하의 조건과 Y절에 있는 벌 이하는 분명히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You could do so.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어떻게? 절반의 시간으로. 자, 보이는 것이 하이가 보이고요. 빈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밑줄 어구에는 누가 보입니까? 미디엄이 보입니다. 이 정도의 이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읽어가자는 겁니다. 왜? 문제가 바로 밑줄친 어구에 있는 문장이 문제이니까 문제도 안 보고 어떻게 독해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슬슬 시작을 해봅니다. 첫 문장 underslept예요. 잠이 부족한 그러한 직원들은 be going to인데 not이 들어가 있어요. drive your business. 여러분의 기업을 어떤 상태로 productive라는 단어 당연히 긍정적 요소의 흐름이다. 그렇죠? 일을 참 잘하는 생산적인 그러지 말고 일을 참 잘하는 혁신의 과정으로 이끌지 못할 거다. 자, underslept라는 단어를 보시고 밑줄 어구 보는 거야. medium과 어울리는지 high랑 어울리는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라는 거지. 잠을 잘 못 자면 회사에 안 좋아. 두 번째 문장. 자, like하고 쭉 나옵니다. 조금 여기서 이제 약간 힘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Like a group of people riding stationary. 정지되어져 있는 운동용 자전거를 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기서 이제 글이 내가 어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 하이하고 미디엄에 집중을 해라.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은 look like they are paddle. 그들이 페달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잠을 많이 잤든 잠을 작게 잤든 출근은 하니까 모두가 출근을 한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But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풍경의 모습은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요. 예, 잠을 자면서 멍한 상태로 일을 하든 열심히 일을 하든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무엇이 보여요? 이 직원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의 역설적 상황은 바로 that 이하라는 거죠. 대절 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주절 나오는데 빈칸 문장, 다시 말해 미조치 넣고 문장 보시면 조건 나왔었고 주절 문장이 있었죠. 같은 흐름인 거예요. 같은 흐름인 겁니다. 그럼 when 이하 보세요. When you are not getting enough sleep. 또 반복되네.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게 될 때면 첫 문장에 뭐였어? Underslept employees였잖아.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오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잔 사람은 뭐 나옵니까? work less 나오죠. 훨씬 덜 생산적으로 일을 할 거다. 또 마이너스네요. 잠을 잘 못 자면 일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일을 잘 못하니까 뭐 해야 돼? 남들 퇴근할 때 남아서 일해야 되겠지. 왜? 끝내야 될 테니까. 그래서 need to work longer입니다. 더 오랜 시간 근무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종종 더 긴 시간 일을 하기를, 더 늦게까지 일을 하기를, 그리고 좀 더 좀 더 늦게 집에 가기를, 그리고 좀 더 늦게 잠자리에 들기를, 그리고 또 뭐합니까? 남보다 일찍 출근하기를. 그래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부정적인 피드백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더라. 글 다 읽어봤더니 어떤 내용이야? 수면이 부족하면 일의 생산성도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쵸? 그러면 잠을 많이 자면 일의 생산성 늘어난다죠. 이 내용을 가지고 빈칸에다가 어떻게 써요? 이거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 수면이 줄어들면 일을 잘 못한다예요. 그럼 여기 왼절 보세요. 네가 could do so 그렇게 할 수 있었을 때 어떻게 절반의 시간으로 뭐 하면 high가 뜻하는 거 뭐니 이거? 넉넉한 수면. 그쵸? 잠을 충분히 자면 일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가 그래 요지니까 이렇게 되면 참 잘할 수 있는데도 너는 왜 중불은 뭐니? 잠 안 자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요런 내용으로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위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를 보자? 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봅니다. 선택지를. 화면이 바뀌니까 지금 내용이 무엇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약간 힘들어졌잖아. 그치? 근데 아까 중뿔이었잖아. 중뿔. 미디엄이었잖아. 미디엄이 있었고 아까 하이가 있었잖아. 그 미디엄은 뭐였니? 수면이 부족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일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현상. 맞죠?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남들은 8시간 근무하는데 나는 뭐니? 12시간 근무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이리로 갔을까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더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다음 어법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올해 학생들 어법 문제도 많이 틀렸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상당히 지문이 깁니다. 한 가지 또 공부할 방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이쪽에 좀 화면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은 시간 D-30일 전략으로는 반드시 무엇을
문장 해석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문장의 해석 능력을 무시하시면 곤란해요. 수능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수능 들어가면 하나하나 해석하고 푸는 것이 수험생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뭐냐? 문장이란 주어랑 동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주어가 길어질 때 동사 찾기가 너무 애매해지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자리를 출제를 하시는 겁니다. 네. 자, 보기 1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where 저 녀석의 짝꿍은 누구? 위치가 되는 겁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번 보기에 위치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저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해석을 좀 해가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요 자리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공부할 방향 D-30일에 맞추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라서 일단 여기와 먼저 보시겠습니다. where를 만나던 위치를 만나던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동사부터 보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첫 번째입니다. 동사를 보시고 동사가 뭐예요? 누가 무엇을 개발하다라는 타동사죠. 누가가 있죠. 무엇을이라는 것이 있죠. 주어도 있고 동사에 목적어도 있죠. 완전합니다. 따라서 관계 부사는요. 뒤에 주된 그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잘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 자, helpless 나오는데 ly 있고 없고는 영어의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네. 흔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이거 손가락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덮어버리고 해석이 되면 부사, 해석이 안 되면 형용사. 덮어버렸습니다. 자, render가 make의 뜻이거든요. 그들을 만든다. 말 안 되죠, 그렇죠? 형용사 만든 거죠. 문장 분석을 좀 조금 해봅시다. 문장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자, instruction 주어입니다. 주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수학적 능력을 가르치는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in isolation.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제 교사나 강사가 될 텐데 학생은 없고 자기 혼자. 그치? 고립된 상태로. 두 번째는 devoid of가 무엇이 없는 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학생들의 understanding, 이해도와 그리고 identity, 정체성도 결여된 상태로 선생님들이 자기 혼자서 수학적인 여러 지식들을 가르치는 행위들은 이 학생들을 자 대명사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찾는 거죠.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투 부정사 하기에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 보어로서 잘 쓰여져 있습니다. 됐고요. 3번 갑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차근차근 따져봅니다. 전체 문장의 주어 we, 전체 문장의 동사 agree, 전체 문장의 목적어 that 나왔어요. 그런데 이 that은 또다시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explicit instruction 이거 주어 되거든요. benefit 동사 됩니다. 요거 목적어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 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 벗은 누구랑 연결이 될 거냐? 우리는 벗을 등 위 같은 위치에 쓰는 접속사 이렇게 쓴단 말이야. 누구랑 위치가 같은 거니? 여기에 있는 we, agree랑 위치가 같은 거냐? instruction, benefit이랑 위치가 같은 거냐? 잘 모르겠다. 그쵸?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감으로 이건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뒤에 있는 동사를 보세요. 제안하다. 누가 제안해?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건지, 눈에 보이는 수업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눈에 보이는 수업이 제안하는 건지, 단순하게 패턴으로는 딱딱딱 정리가 안 된단 말이지. 그치? 이게 뭐야 이게? 그래요. 문장 전체에 우리들이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수업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점에 첫 번째 동의를 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럼 대시 또 역시 뭡니까? 접속사죠. 대시 또 접속사예요. 그럼 또다시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 될 겁니다. 네, 또다시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 될 겁니다. 너무 길어요. 여기서 잠깐 주어는 명사 모습. incorporating. 통합하다? 무엇을 통합하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르치는 방법과 그리고 학문이 아닌 요소들의 고려 사항마저도 통합하는 것이 문장 엄청 기네요. 엄청 깁니다. incorporating이 문장의 대절의 주어라고 친다면 incorporate는 타동사 출신이어서 이 녀석의 목적어가 pedagogy라는 요거 하나 하고 consideration이라는 거 하나 하고 두 개가 같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요 자리를 보는데 문장에 주어, 자 접속사 있으면 주어가 있으니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아직 안 보입니다. 동사가. 네.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문장 전체의 이 대절 속의 동사가 어찌요? 예, must enhance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수식을 또 그냥 막 찍지 마시고 프로모팅 촉진하다 막 찍지 마시고 누가 촉진을 해요? 예. 학습과 숙련도를 도와주는 학습과 숙련도를 도와주는 비교과적 요소들 누가 도와주는 거니? factors가 도와주는 거잖아. 따라서 이 that 이하는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 나와서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 factors를 꾸며준다는 거지. 동사가 필요하다. 여기도 누구야? 접속사죠.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항상 누구누구 주어랑 동사 따지셔야지. 주격으로 쓰였으니 이 자리 뭐야? 동사로 고쳐줘야지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문장 굉장히 깁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할까요? 어떻게 연습을 하기는요. EBS 교재에 수능 완성이 영어 독해책이나 영어책과는 다르게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이 긴 문장을 급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면서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선생님 지금 써놨잖아. 주어 동사 따져라. 그 다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누구? 단순한 접속사로 문장이 이어져 있느냐? 그치? 단순한 접속사로 문장이 이어져 있느냐? 단순한 접속사로 문장이 이어져 있느냐? 접속사 구실을 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로 이어져 있느냐? 접속사 구실을 하면서 부사 역할을 하는 관계 부사로 이어져 있느냐? 이거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시면 어법 그렇게 못 풀 문제 아닙니다. 특히 또 평가원 문제에서는 어법 유형은 EBS 지문에 직접 연계가 이루어지는 자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급하지 않게 주어 동사를 따지는 공부를 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호흡 좀 돌리고요. 벌써 러닝 타임이 20분 다 돼갑니다. 힘들다는 거지. 원래 이제 그 30번에 어휘 문제도 같이 다루어 볼까 했는데 어휘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서 그 시간을 빈칸에 조금 많이 할애할까 해요. 예, 빈칸에 많이 할애할까 합니다. 자, 빈칸 많이 힘들고요. 선생님도 힘듭니다, 사실. 빈칸, 추론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잠깐 보시면은 그 5페이지에 31에서 34번에 한글로 쓰여져 있는 거 보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 추론 아니네요. 빈칸을 추론하시라고 아니가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죠. 빈칸에 들어갈 그 말을 골라보세요. 이 말입니다. 왜 문제를 잘 읽어야 하냐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빈칸은 주제문이다라는 것과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제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시에 빈칸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빈칸 앞에 부정어가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빈칸에 들어갈 말만 보는 것이다. 명확하게.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어찌해줘야 된다. 반드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빈칸이 있는 빈칸 문장이 바로 뭐니까? 퀘스천이 되니까 문제 안 보고 어떻게 풀 수 있겠어? 그치? 문제 안 보고 어떻게 풀 수 있겠어? 문제 안 보고 어디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맞습니까? 따라서 무조건 뭐부터? 빈칸 문장부터 구경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해석이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스킵. 왜? 빈칸이 31, 2번은 EBS의 지문에 직접 연계고 33, 4번이 변별력 따지는 3점짜리 문제입니다. 33번과 34번에 모든 시간 할애하다가 35번에 무관한 문장, 36, 7번의 순서, 38, 9번에 문장 넣기, 40번의 요약, 41, 2, 3, 4, 5 장문 독해 남아있는 그 문제 유형들을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점수제가 아니고 등급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점, 80점 이런 등급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몰입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블랙홀 같은 느낌을 갖지 마셔라. 자, 빈칸이 있는데요. 다소 길어 보이기도 하네요. 이게 특징이에요, 요즘. 빈칸 문장이 엄청 길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빈칸 문장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빈칸에 들어갈 말 상당히 힘들다. 상당히 힘들다. 그게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우, 막 난감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보이긴 하네요. in order to. 무엇 하려고. 다시 말해 목적성입니다. 다시 말해 목적성입니다. 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Being able to reduce speed. 속도 감소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것이 is unlikely to occur. 발생할 것 같지 않대요.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sustained slow flight for a bird. 새 얘기네요. which is a high average flight speed. 이렇게 나오네요. 아주 높은 평균 비행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새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천천히 비행하는 저속 비행이란 costly, 굉장히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고 공기 역학적으로는 impossible,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네요. 문제를 읽었습니다. 문제를 살짝 정리를 해봅시다. 빈칸. 빈칸. 정리를 해볼 겁니다. 새는 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어떻다? 불가능하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따라서 빈칸하려고 뭐를 속도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빈칸하려고 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대요.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여기 지금 문제를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t will establish that 대디아가 잘 설명이 되어지는 현상이래요. 대디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대요. 뭐가? Aerobic range of flight speed for any bird. 모든 새에게 있어서 그치? 공기 중의 비행의 속도는 상당히 무엇하다? 제한적이다. 비행 속도 제한적이다. 지문의 문제를 읽은 사람 비행 속도 제한적이다. 느낌이 딱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그래. 이거 알아야 돼. 느낌이 와야 돼.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 문장에 약간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 Well established U-shaped function of aerodynamic power requirement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니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U-shaped function 저 어휘가 U자형의 함수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잘 모르겠더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어로다이나믹 공기 역학적인 힘의 요구 조건인데 as a function of a flight speed 비행 속도에 대한 한 가지의 펑션으로서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펑션 뭐예요 이거? 기능이란 뜻이 먼저 떠오르지 이걸 함수로 떠올리는 사람은 수학 선생님들이나 그러시겠다. 쉽지 않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무엇이 멘탈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뭐 하자? 문제 다시 보는 거죠. 문제와 큰 관련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무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it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방금 읽었던 뭐 이건가 보죠. 앞에 있는 문장. 얼마나 영화 친절해요. 혹시 이해 못했을까 봐 다시 보여주잖아요. 앞 문장의 내용은 shall 보여준다. 누구? foremost birds. 그죠? 대부분의 새들에게 있어서 slow flight. 완만한 저속 비행은 심지어 무척 짧은 기간이라도 어떻다? not possible. 불가능하다. 이 내용을 몰라도 어땠니? flight speed는 restricted. flight speed를 어떻게? slow flight는 뭐야? not possible. 비행 속도 늦추는 것은 불가능해. 비행 속도 늦추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this가 뭐야? 비행 속도 늦추는 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훨씬 더 잘 눈에 띄어요. 누구한테는 여기도 with high wing loading 여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load가 짐이라는 뜻이니까 높은 날개 무게를 가지고 있고 consequently 그에 따른 결과로 보다 높아진 average flight speed 보다 높아진 평균적인 비행 속도를 가지고 있는 덩치 커다란 새들한테는 특히 더 민감하게 작용이 될 것 같아. 이 부분도 역시 어떻다? 해석이 완벽하게 되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개인적 추정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떡하나요? 괜찮아. 왜? 우리는 and 뒤에 문장을 읽었잖니. 내용이 비슷하니까 and를 줬을 거 아니야. 역접이었다면 but을 줬겠지. 따라서 and 앞에 slow flight는 not possible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된 거야. 그래 놓고 본질적으로 얼마나 영어가 친절하다고? 이렇게 친절하다고. 비행속도 제한적이야? 비행속도 제한적이야. 그래서 저속 비행은 불가능해. 다시 강조해. 본질적으로 새들은 어떻다? cannot slow down.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 같은 말 3번 반복됐죠. 계속 읽고 갑니다. 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불가능해. 문제는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 이게 힘든 거죠. 그 다음 또 갑니다. sustained. 저희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빈칸 문장까지 읽고 우리가 이 지문에서 뽑아낸 지식은요.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새는 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칠판에 쭉쭉 뒤에 동그라미 치고 했던 거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해놨죠. 이런 거. 문장과 문장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비행 속도는 제한적이다. 약해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아예 가능하지 않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특히도 불가능하다. 자, 지속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비행은 costly, 목숨 걸어야 되고 또 공기 역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갔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밑줄 하려고 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발생할 것 같지 않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 오늘 수업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핵심이냐면 in other words입니다. 기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in other words를 찾아보세요. 빈칸에. 그러면 최근 3년, 5년 넉넉하게 5년 뽑아보세요. in other words 앞문장 또는 in other words가 있는 그 문장에 빈칸이 있는지 없는지 매년 하나씩 있습니다. 매년 하나씩 있습니다. 매년. 왜 그렇습니까? in other words는 in other words는 왜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그쵸? 무슨 얘기할 때? 개념을 반복할 때 사용을 하는 즉 다시 말해서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다 이 얘기거든.
단서가 있어야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지. 나 혼자 빈칸의 답이 이거야 그러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근거 찾을 수 있는 문장을 가지고 빈칸을 만들거든요. 그죠? 다시 말해서요. 그렇다면 자, 칠판 조금만 집중하세요. 조금만 집중하세요. 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빈칸하려고. 자, 문장.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새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줄여버리게 될 때면 자, 조금 지우겠습니다. 화면이 한 화면에 담자니 너무 가독성이 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글자를 키우고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칠판 지우면서 숨 좀 돌리는 겁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 지금 in other words를 읽고 있잖아. 앞의 내용이랑 같을 거란 말이야. 앞의 내용, 새의 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여기까지였고 빈칸하려고 늦추는 것은 발생할 것 같지가 않더라. 목적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빈칸에 쓰여져 있어요. 시작합니다. 네. 새들은요 cannot fly more slowly, 그죠? 보다 천천히 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 보였니? in order to. 자,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in order to. 앞의 내용이 뭐였어요? 천천히 비행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쵸? 다시 뒤로 갑니다. 뭐뭐 하려고 천천히 비행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쵸? 똑같죠? 이런 걸 paraphrasing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같은 패턴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거 첫 번째 단서 뭐야? 이거.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뭔지 이게 뭔지를 캐치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간단한 메모나 천천히 읽으셔야 돼. 낮아진 가시성이 뭐였어? 이 앞문장의 내용을 다시 보세요. 여기 어땠습니까? 새가 살아가는 환경인 when the environment, 환경이 available, 이용 가능한 정보를 어떻게 해준 거야? restrict, 되게 많이 줄여준 거야. 왜 그래요? 비가 오면 새의 앞에 시야가 가리죠. 안개가 껴있으면 앞에가 잘 안 보이죠. 이러니까 이용 가능한 정보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가시성을 상쇄시키려고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낮게 천천히 그지? 잘 안 보이는 가시성을 좋게 만들려고 천천히 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답 1번 하나 나왔다. 그쵸? 그리고 또 갑니다. 따라서 만약에 새들이 이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인지의 조건에서 날고 있다면,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또는 visibility conditions change during a flight. 자, 앞을 보는 시야의 조건이 비행을 하면서 변화가 된다면 새들은 그죠? 새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새 아니고 누가 나옵니까? 새 아니고 사람 나오잖아요. 안개가 많이 껴있으면 선생님 운전하다가 속도 늦추거든요. 왜? 잘 보려고. 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은 자동차 운전자는요, can reduce their speed, 그들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그리고 reduce their speed, 속도를 늦추기도 해요. 누구는? 사람은. 뭐 하려고? in order to. 됐습니까? 누구 나오면 되겠어? gain information, 정보를 얻으려고.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새는 뭐야? 정보를 더 얻으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또는 가시성을 증가시키려고 뭐를 속도를 어찌할 수 없다? 늦출 수 없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뭐니? 선택지 번역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거 신나게 읽어냈는데 선택지가 힘들면 힘들어요. 예. 대기 중에서 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만든다? 없죠. 써놨는데 없죠. 2번 대류의 흐름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없죠. 요 내용입니다. the path 속도를 조절한다. 보다 짧은 루트를 만들려고 그런 말 없죠. 그 다음 뭐 비행을 하는 친구에게 뭐 늘어난 비행 시간을 뭐 상쇄시켜줄 필요성을 친구에게 하나도 없죠. match the rate 속도를 맞추기 위해 정보 습득에 필요한 보다 뭐니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보다 perceptual 새가 사물을 인식하는 그 어려움을 늘어나는 그 사물의 인식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보의 습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 말을 갖다가 엄청 어렵게 써놓은 거야. 엄청 어렵게. 한국말로 바꾸기도 힘들어. 이게 바로 뭐야? 어려움이 늘어나는 거니까 가시성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보 습득을 많이 하려고 그 얘기는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속도를 늦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마무리를 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딱 지우고 설명이 끝났는데 절대적으로 한마디 더 하고 가면 빈칸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가는 것이지 무턱대고 뭐가 주제문이 들어간 건 아니다. 빈칸 앞에 있었던 in order to의 목적, 그 다음 in order to compensate for의 목적, 그 다음 in order to gain information의 목적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 충분히 가능한 자리였다. 자, 그 다음 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순서가 이번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결정적인 난이도였다라고는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순서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순서 앞부분이 아니라 순서의 뒷부분이 당연히 핵심인 거죠. 왜? 뒷부분 다음에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올 테니까. 그쵸? 그 이제 쭉 해석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different people, 다양한 사람들은 risk profiles, 다양한 리스크 프로필을 갖고 있대요. 자, profiles 뜻 몰라요. 그 다음 만약에 리스크가 continue from A to B 이랍니다. 만약에 리스크가 high부터 low까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연속체라면 누구는 퇴직을 하신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는 자, 시장에 막 진입을 한 젊은 투자자들보다 훨씬 무엇한다? 훨씬 적은 리스크를 떠맡더라. 그러니까 리스크 하이가 있고 리스크 로우가 있어. 그러면 리스크 로우는 뭐니? 퇴직하신 분들. 리스크 하이는 뭐니? 이제 막 취업한 사람들. 그쵸? 요 내용을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라. 요 내용을. 뒷부분에 요부를 딱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A부터 읽을 것이냐, B부터 읽을 것이냐, C부터 읽을 것이냐 되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험상 A부터 읽는 것이 좀 더 좋더라. 왜? A에는 단서들이 진짜 많다. 그리고 두 번째, B나 C부터 읽었을 때 답이 안 나오게 되면 오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자, A 단락. 아닙니다. 앞에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아니다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Younger investors, 보다 젊은 그러한 투자자들은 tend to take more risk, 보다 많은 리스크를 떠맡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longer time을 가지고 있어서 더 오랜 시간 근무를 할 것이니까. 그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일할 시간이 많으니까. 퇴직한 사람들은 일을 못하니까. 그쵸? 예. 그리고 뒤에 이제 후반부를 보니까 For the vast majority of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퇴직을 하신 분들은 은퇴를 했어요. 젊게 이제 막 취업을 갑자기 이제 지금 막 취업한 사람들은 퇴직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야? 투자 활동이었다는 거죠. 느낌이 별로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B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B단락 하나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주어진 문장에 무엇을 읽었는지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B단락 읽기 전에 주어진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 네? 주어진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옆에다가 짤막하게 메모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위험성과 관련하여 퇴직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위험성이 작다죠. 투자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B단락 봅니다. 이것이 왜 발생했을까요?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못 찾아요. 답을 알아야 디스를 찾아요. 일단은 판단 유보. 왜? Younger investors가 일반적으로 willing to take more risk일까요? 왜? 젊은 이러한 사람들이 왜 훨씬 더 리스크를 많이 맡을까요? 하고 질문 던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 아까 어디선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답변 뭐였습니까? 이유, 그쵸? 이유, reason, 답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읽으시면 보인다. 네, 보인다. 차근차근 읽으시면 보인다. 좀 순서가. 예. 그 다음 It is not because 이하는 아니다. 어떤 이유는 아니었냐면 younger people, 보다 젊은 사람들이 don't care,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자기 돈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는 tend to make hazardous, 굉장히 막 위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천만에요. 젊다고 막 엉망진창의 의사결정 내리고 그러지 않죠. 네, 그러니까 although that may be true to some extent,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부주의하고 위험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야. 여기에 대한 이유가 나올 거란 말이야. 네. 왜 리스크 하이를 갖다가 젊은 사람들은 자꾸 투자할 거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A단락에 정년 퇴직하기까지 타임 허리즌이 굉장히 길게 남았거든. 예. 이 시대 때 수익률 마이너스 10%인데 30대가 돼 보니까 플러스 10%가 되어 있을 수 있어. 40대가 돼 보니까 플러스 40%가 되어 있을 수 있어. 60대 이제 퇴직을 딱 하려고 보니까 수익률 플러스 100%야.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으니 뭐로 지금의 마이너스는 하나의 그냥 잔잔한 파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는 거죠. 예? 예. 흔히 말하는 존버가 되는 거죠. 자, C번 갑니다. C번. This means that, 이것이 의미한다. 이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 찾아요. 대절을 보고 거꾸로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보다 젊은 사람들은요, not expecting, 예상하지 않습니다. 뭐를? 그들의 투자를 매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20년 또는 30년 동안 투자의 기간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투자 기간이 나옵니다. 30년간, 20에서 30년간 매도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지? 근무 시간이 오래 남았으니까. With this kind of time horizon, 이와 같은 종류의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can afford to shoot,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higher risk에다가. 어디에다가? higher return investment. 예. high risk, high return이죠. 이런 데다 합니다. 왜? 20, 30년.
그러면 내용을 이제 쭉 읽었습니다. 쭉 읽었습니다. 답을 뽑아야 될 테니까. 답을 뽑아야 될 테니까. 이게 이제 B부터 읽고 C부터 읽고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짜맞추기로 문제를 푸는 것은 타당치 않다. 왜? 수능날 답을 모르기 때문에. 자, 주어진 문장에 뭐 있었니? 왜 젊은 투자자들보다 나이 든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작으냐? A번은 이유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그 B번은 이것이 왜 그럴까요? 지금 읽어보니까 Y 이하가 왜 젊은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위험을 더 높게 할까요? 이 말은 주어진 문장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B를 먼저 적는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단순히 부주의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잘못된 위험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도 아니었어. 왜 그래? 이 이유는 A단락에 있었잖아. A단락에. 그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퇴직을 하려고. 퇴직까지 젊은 사람들의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20, 30년 동안 투자한 것을 팔려고 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9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 이럽니다. 자, 써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 이 얘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하세요. 글의 흐름이 똑같다면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 문제를 못 맞는다. 그렇죠? 글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글의 흐름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변화되는 자리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문장에 글의 흐름의 변화를 나타내는 누가? 연결어가 안 보입니다. 연결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결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지난 그 3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어진 문장에 but이 있었고요. for example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올해 6월, 9월 넘어오면서 보니까 유독 그런 문제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이런 데에 누구를 줍니까? 이와 같은 단어들을 줍니다. 저 연결어들을 뒤에다가 숨겨놓는 거죠. 뒤에다가. 이 또한 철저히 뭐를? 주어진 문장을 읽자. 자, 주어진 문장 읽어갑니다. 뭐 누구나 캐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 나오죠. 이러한 제약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뭐를? 의견의 일치를 facilitate 조장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누구나 이 정도 체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as 왜냐하면 they 그들은 누구? constraint 제약 요건은 put pressure on parties 당사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agreement에 도달하도록.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대단히 버거울 수 있다. 정리를 하자. 뭐를? 이러한 제약 요건에서 뭐를 캐치할 수 있어? 부정적 흐름이구나. 앞에 제약 요건이니까 그잖아. 지금 수업 듣는 사람들 눈 하나 감고 수업 들어봐봐. 제약 요건이지. 안 좋잖아. 그 다음에 helpful 도움이 된다. 긍정이잖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자리에 이 문장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시작합니다. Any negotiation 모든 협상은 is bounded in terms of time. 시간과 관련하여 is bounded 묶여 있습니다. 자, bounded에서 constraint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느냐? 했으면 좋고 못해도 그만. allocated 그 협상에 할당된 시간과 관련하여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시작합니다. time constraint 시간의 제약이란 특히도 중요하다. 언제?
When it comes to constitutional negotiations,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특히도 중요하다. 잠깐 보기 1번 읽기 전에 주어진 문장 다시 읽어야 돼. 그렇다면 앞에 있는 these constraints, 제약 요건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앞쪽에 뭐야? 제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약이 뭐 이러하다. 요까지만 나왔습니다. 자, 1번 갑니다. Constitutions, 헌법이란 typically, 일반적으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adopted in moment, high political drama, 정변이 일어날 때, 그렇죠? 아주 높은 정치적인 극적 상황의 순간에 채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종종 심지어는요 폭력적인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헌법이 개정이 되어진대요. 없네. 여기 2번의 답을 딱 고를까 했더니 헌법 얘기만 나왔습니다. 뭐가 없어? constraint. 없어요. 자, often 종종 there are upstream constraint 또 나왔습니다. constraint. upstream. 물줄기가 이제 상류니까 상류의 제약이니까 위에 있는 위에 고위층에 높은 자리에 그렇죠? 그러한 분들 아주 그 상류층 위에 위쪽 부분의 제약 요건들이 존재하더라. 어찌해 주는 거? 찾아냈습니다. Limit the amount of time available to drafters.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죠. 원래 시험지를 좀 봤더니 여기 밑줄이요. 대쉬가 아니라 하이픈처럼 보이더라고요. 짝대기 긴 건데. 드래프트가 이제 그 떠돌다도 있지만 명사로서 초안, 원고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을 limit, 제한하는 뭐가 있어? upstream, 외부에 constraint, 제약 요건이 존재한다. 이거 뭐니? 마이너스. 주어진 문장 다시 볼까요? 이러한 제약 마이너스. 맞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딱 이걸 읽고 나서 글의 흐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게 다 캐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쭉 길게 되어 있는 대시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데드라인 존재하는 데드라인. 언제까지 해? 안 좋잖아. 데드라인이야. 이거 딱 나오는 거지. 어찌하는 거? 뭐 이렇게 몰라도 무방. 왜? 밑줄 뒤에 추가 설명이니까. 그런데 핵심은 누구니? 벗이거든. 벗 역시 뭐? 반대말. 그럼 벗 앞에 누가 와야 되는지를 캐치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벗 앞에 2번 문장은 마이너스예요. 그럼 벗 나왔습니다. 3번 문장에.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bound 나오는데 조금 끊어졌죠? 조금 지저분해도 참으세요. bound 다음에 누가 보이냐면 negotiation, 협상을 bound, 구속시키고 완전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지워야 되겠다. 협상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prevent the parties, 협상을 하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spelling out a complete set of arrangement, 완벽한 유형의 의견의 일치를 spell out, 이야기하는 걸 어찌 해준다? prevent, 금지시키더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but 이하도 뭐니 이거? 부정적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칠판 보세요. 부정과 부정 사이인데 but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 어떻게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긍정이 들어가야 뭐가 나와? 긍정, but, 부정 뜰 거 아니야. 그래 지금 주어진 문장에 뭐 있었어? helpful. 긍정 있죠? 그쵸?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문장 넣기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읽고 단락에 글의 흐름의 변화가 있는 자리에 살포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그 내용을 수업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요. 아주 짤막하게 조금만 남은 시간 여러분이 학습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정독. 문법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 정독. 해석을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 국어
읽어냅니다. 수학 문제 읽습니다. 사회랑 과학 읽습니다. 영어 못 읽으면 못 푸는 거예요. 그겁니다. 두 번째, EBS 공부를 하자. 95점 이상의 상위권은 그들이 잘 알아서 한다 가정하고 9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8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할 테니까 EBS 중에서도 누구를 수능 완성, 긴 지문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특히 긴 문장 무시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 세 번째, 멘탈 관리는 말로 긴장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연습에서 극복이 되는 거거든. 연습을 할 때 조금 단어가 막히고 힘들어도 왜? 남의 나라 말이니까 단어 다 알고서 이 시험을 응시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벗이 나오면 반대 관계를 떠올리면서 빈칸은 빈칸이 속한 그 문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해석이 안 되면 가볍게 스킵을 하고 점수 관리 쪽으로 그러한 전략적 풀이법을 남은 시간 충분히 연습을 하셔라.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훌륭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수능날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